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일정까지 진행하고 10월 A매치 휴식기로 잠시 멈췄는데요. 이제 리버풀과 에버튼의 머지사이드 더비를 통해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2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의 선수 분석, 올 시즌 통계 기록 분석을 통해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득점왕 경쟁 그리고 우승 경쟁에 선봉에 있을 수 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결정력을 보여왔던 최고의 피니셔라고 분석한 컬럼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로서의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 내용들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애슬레틱이 2023-2024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선수별 퍼포먼스를 평가했는데요. 핫스트레이크스, 뜨거웠던 연속 기록도 있고 와일드 미스, 그리고 아쉬운 실패 기록도 있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손흥민 선수로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래시포드가 지난 시즌에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패 사례로 소개가 됐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현재까지 총 모든 팀들이 8경기를 치른 가운데 팀별 분석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통계 기록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의 그런 기록들은 경기의 일정, 경기 상황, 또 운이 따랐다거나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일시적인 폭발력이라든지 초기 몇 주 동안의 이런 기록들은 분명히 전체를 보기에는 왜곡될 수 있고 아직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하지만 현재까지 나왔던 수치들을 통해서 몇 가지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소개했는데, 아무래도 축구의 꽃은 골이잖아요. 그 골에서 중요한 것이 슈팅인데, 최근에 현대 축구에 있어서 분석 지표로 가장 의미 있게 쓰이는 게 얼마나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느냐, 이게 경기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공격수들의 득점력을 단지 골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골을 넣었느냐로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기대 득점이라는 것은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만 하는 완벽한 기회를 이제 밥상을 차려준 것을 넣은 골이냐,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의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건데, 이 기록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손흥민 선수인 것입니다. 리그전 8경기에 물론 시즌 전체를 이대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내러티브가 분명히 골문 앞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골문 앞에서의 내러티브는 조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인데, 일단 황희찬 선수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올 시즌 울브스가 넣은 팀 전체 득점 중에 55.6%인 5골을 기록했다. 이게 울버햄튼이 많은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황희찬 선수의 현재 영향력이 팀 내에서 크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울버햄튼의 팀 플레이 자체가 안 좋잖아요. 5골을 넣는 동안의 기대 득점은 1.2골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골 정도를 넣었어야 하는 기회만 주어졌는데, 여기서 4골 정도는 본인이 개인 능력으로 해결한 것이다. 3.8골을 기대 득점에서 초과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모든 득점 선수를 통틀어서 기대 득점 1위 기록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기대 득점을 가장 상회했던 선수가 손흥민 선수거든요. 이 황희찬 선수의 기록이 분명히 또 다른 한국인 선수로서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앞서 있긴 하지만, 이것은 조금 단발성이라고 볼 수 있는 아직까지의 흐름이거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뛰어넘고 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6번의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꾸준히 기대 득점 값을 초월해왔고, 그렇게 6시즌 연속으로 초월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올 시즌도 6골을 넣고 있지만 기대 득점이 3.2골이니까 2018-19 시즌 바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본격적으로 월드 클래스로 평가받기 시작했던 그 시즌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는 기대 득점보다 23골이나 더 많이 넣었습니다.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최다 기록인데요.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 선수가 사실은 앨런 시러의 이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기세였던 이 케인 선수가 기대 득점을 초월한 것이 17.3골, 17골 정도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6골이나 더 기대 득점을 초월한 겁니다. 즉 케인 선수는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골을 넣고 득점왕도 많이 한 것이고, 손흥민 선수에게 그만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도 사실 뭐 대단한 중거리 능력으로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또 이제 프리킥 자체가 직접 골로 연결하는 확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사우스햄튼의 주장이었고 현재는 팀이 강등되면서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제임스 워드 프로즈가 10.3골을 초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렇게 10골 이상을 기대득점보다 많이 넣은 선수가 4명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단연 압도적이라는 것이고요. 이 디애슬레틱이 공개한 표를 보면 2018-19 시즌의 이제 시즌 경기 초반에는 조금 떨어져 있죠. 이게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고 나서 조금은 피로도도 있고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대득점보다 득점이 낮다가 몸이 올라오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추월하면서 기회보다 더 많은 골을 넣기 시작하는 흐름이 됐고 그 기대를 이어서 2019-2020 시즌도 꾸준히 초반에만 잠깐 낮았지 기대득점을 넘어서는 시즌을 보냈었고 특히 무뉴 감독이 부임한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또 이 스코어로서의 능력들이 역습 상황 또 쉽지 않은 각에서 해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슈팅을 많이 때릴 수 있게 무리뉴 감독이 여건을 또 형성해 주면서 기대득점을 굉장히 항회하고 초월하는 전반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팀이 조금 흔들리고 또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고 후반기에 잠깐 떨어졌다가 시즌 막판에 다시 올라섰던 시즌이고요.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좋고 잘하다가 케인이 돌아와서 케인 중심으로 플레이가 바뀌니까 조금은 이게 낮아졌다가 시즌 막판 케인의 컨디션이 오히려 조금 다시 흔들렸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왕 하는 그 상황까지 오면서 완전히 취소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뤄준 이유가 주어진 기회보다 많이 넣고 잘 넣고 계속 골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또 기회를 줬던 것도 있거든요. 2022-2023 시즌에는 초반에는 이런 활약을 똑같이 보여주다가 안하골절이 있었죠. 또 후반기에는 월드컵 갔다 와서 사타구니 또 탈장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록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올 시즌 초반에도 스트라이커로 뛰지 않고 윙어일 때는 기대득점보다 오히려 낮은 이런 상황이 되다가 스트라이커로 기용되기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기대 득점을 초월하는 득점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득점할 수 있는 구역에 가줘야만 좀 해결할 수가 있다. 없는 기회도 만들어내는데 그 기회에 당연히 투입해주지 않고 보조자로 해줘버리면은 여기서 골을 넣게 있는 손흥민 선수도 이거 쉽지 않다. 잘하려면 역시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놔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초월 기록을 시즌별로 살펴보면요. 바로 2017-18 시즌에 이때가 이제 전성기가 오기 직전의 시즌인데 이때는 기대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2골이었는데 12골을 넣었어요. 2골 정도만 넘어섰죠. 그러고 나서 2018-19 시즌 말씀드렸던 이 최근 6시즌의 기록에서 시작점이 됐던 시즌에는 7.5골에서 12골. 득점수는 같았으니까 비슷한 활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기대득점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3골 정도를 더 넣은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19-2020 시즌에는 8.9골 중에 11골을 넣었으니까 오히려 초월 기록이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또 공급받은 시즌이었고 본격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스코어로 쓰기 시작했던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17골을 기록했는데 기대득점이 9.7골이니까 7골 정도를 혼자 기록했던 개인의 능력으로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도 기대득점은 15.9골로 16골 정도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23골, 7골가량을 초월을 했고요. 다만 지난 2022-2023 시즌만이 몸 상태 문제로 인해 기대득점만큼 10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에서 10골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 시즌에 다시 3.2골에서 6골, 3골을 이미 초월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가장 높았던 초월 기록이 1골인데 이미 지금 3골을 초월을 했잖아요. 물론 앞으로 기회를 또 놓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 수치가 조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기세와 흐름이 이어진다면 역대급 득점이 나올 수가 있다.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초반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운이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 퍼플 패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고무신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단지 운이 좋아서 뭔가 행운이 따라서 우연히 좋은 기록이 나온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쌓아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풀럼과의 경기를 한국 시간 화요일 새벽에 치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 수로 따지면 여전히 득점 공동 2위인데 살라 선수가 이제 에버튼전에 멀티골을 넣어서 7호골로 현재 혼란을 한 골 차로 추격하는 득점 2위에 올라섰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 골 차로 살라에 뒤져 있지만 또 한 번 멋진 활약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미어리그 기대 득점 순위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10위 안에도 없어요. 살라 선수가 7골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대 득점이 6.6골이니까 사실은 주어진 기회만큼 골을 넣은 거예요. 또 페널티킥으로도 득점을 했었고요.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에는 아마 페널티킥을 전담할 가능성이 큰데 페널티킥도 전담하고 기대 득점보다 좀 빅찬스를 많이 또 손흥민 선수한테 주어준다면 충분히 홀란이나 살라만큼 골을 넣을 수 있다. 홀란도 8골 넣었는데 기대득점이 7.9골이잖아요. 지금 주어진 기회만큼 골을 넣고 있어요. 뉴캐슬의 이삭 기대득점 5.4골에서 6골.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대득점만큼 골을 넣고 있어요. 리스트로 보면은 10위입니다. 10위 안에 못 들어요. 3.2골 중에 6골을 넣은 선수.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흔히 볼 수 없고 거의 볼 수 없고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득점력 좋은 미드필더라고 했잖아요. 기대득점 2.7골에서 2골. 기대득점보다도 더 적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넣었던 골들을 하나하나씩 기대득점 값으로 분석해보면요. 번리와의 경기 올 시즌 첫 골이었죠. 감각적인 칩샷도 쉬웠던 게 아닌 이유가 수비수도 있었고 골키퍼도 각을 잡고 있었고 반대편에 한 명 따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게 칩샷밖에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0.2 즉 20% 가까운 확률이 있는 득점 상황에서 골을 넣은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유효 슈팅으로 가져가는 것 확률조차도 33%에 불과했던 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골, 컷백 중골, 논스톱 중골 슈팅을 때린 것인데 앞에 보시면 번리 선수 5명이 있고 슈팅하는 각과 시야를 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동료 선수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거슬리는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석으로 찔러 넣었기 때문에 0.19 기대 득점, 즉 득점 확률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골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포로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했던 슈팅, 유효 슈팅 가능성이 80%로 높긴 했지만 골키퍼가 자리를 딱 잡고 있잖아요. 이 골키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구석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기대 득점이 0.55골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또 니어포스트로 왼발로 때려서 넣으면서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정교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손흥민 선수는 왼발도 주발만큼 잘 쓰긴 하기 때문에 주발이 양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통계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해트트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번리를 상대로 한 해트트릭이 결코 쉬운 골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넣은 6골 중에 가장 낮은 기대 득점 값이 나왔던 골은 아스널전에 컵백에 받아 넣었던 0.13, 13%의 확률을 뚫은 골인데요. 이 골 같은 경우도 3명의 수비수 사이로 들어가서 또 골키퍼가 골라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 골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게 파포스트에 골대까지 때리면서 넣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골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골단으로 슈팅을 보내도 수비에게 걸리거나 골키퍼에게 걸릴 수 있는 쉽지 않은 각이었는데 해결했기 때문에 13%의 확률을 뚫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리버풀과의 멀티골 중에 첫 골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전 득점과 살짝 유사하지만 수비 숫자 좀 적었고 골키퍼가 완전히 위치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기대 득점은 0.70골로 좀 유력한 넣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지만 유효 슈팅 가능성이 47%잖아요. 수비 2명이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빠르게 컷백을 바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쉬운 슈팅이 아니었어요. 골대 안으로 보내면 골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골대 안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빗맞거나 뜰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어려운 골이었고요. 또 아스널전의 멀티골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과 함께 전방 압박하면서 만들어냈던 쇼트 카운터였는데 이 장면 역시 85%로 높았지만 골키퍼가 딱 자리 잡았을 때 하단 구석을 노렸던 이 슈팅 자체가 너무나 정교하고 날카롭고 쉽지 않은 슈팅이었기 때문에 기대 득점 값은 0.33골, 34%에 불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대조적인 것이 맨유의 레시포드, 브렌트포드의 닐 무페이,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동료인 히샬리송인데 기대 득점보다 적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예요. 잭슨은 4.1골, 4골을 넣었어야 하는데 2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1이 나오고 있고요. 레시포드도 2.8골을 넣었어야 하는데 1골밖에 못 넣었고 닐 무페이는 1.8골, 히샬리송도 2.5골 정도, 2-3골은 넣었어야 하는데 1골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런 기록들, 사실 니콜라스 잭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서 라리가 마지막 8경기 9득점 2도움의 폭발적인 활약을 보였고 또 첼시에서 프리시즌에도 멋진 플레이를 보였고 실제로 없을 때 기회 창출이라든지 전반적인 플레이 나쁘지 않은데 결정력만 안 좋은 거니까 이런 선수들의 기록은 결국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에버턴의 베투나 루턴의 브라운 이런 선수들도 골문 앞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많은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공격수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왜 기대 득점 초월 기록이 대단하냐. 사실 모에서 유를 창조하는 골들 다른 선수들도 넣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 경기 매 시즌 이렇게 만들어낸 선수들은 없다. 무엇보다
괴물 공격수라고 불리는 홀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빅찬스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얻었어요. 맨시티가 그만큼 좋은 팀이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얻고 있죠. 15번이나 빅찬스가 왔다. 이걸 다 살렸으면 15골이잖아요. 그런데 이 빅찬스 중에 실제 골은 6골이고 2골이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9번의 빅찬스를 놓쳤어요. 같은 순도의 기회가 손흥민 선수에게 왔다? 그렇다면 지금 기록 기준으로 보면은 18골, 19골을 벌써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홀란 선수가 득점 말고도 경기당 프리미어리그 데뷔 후 기회 창출, 결정적인 기회를 1.9회 만들고 있으니까 득점 외적인 활약도 하고 있으니 좋은 공격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결정력과 해결 능력, 득점력만으로 봤을 때는 슈팅 득점 전환율, 기회 득점 전환율, 손흥민 선수가 역대 최고의 공격수들 사이에서도 최고다. 홀란보다도 당장 최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도 케인이 떠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주역으로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컬럼을 소개했는데요. 일단 윙보드에서 스트라이커로 바뀐 것은 케인이 빠진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차지한 것인데 31살의 나이에 여전히 속도감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호날두가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어릴 때보다는 원숙하게 노련하게 또 본인의 양발 슈팅 능력을 활용하면서 스트라이커로서는 경쟁력이 있는 그 속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중앙 공격수다. 그래서 역대 히트맵을 보면 거의 사이드라인에 치우쳐져 있거나 또 중앙 후방까지 커버하는 미드필더형의 윙포워드였다면 현재 히트맵은 최전방 위치에 거의 들어있고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완전히 중앙 공격수. 측면과 후방을 커버했다면 이젠 전방과 측면을 커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역할이 바뀌면서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19.4%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입단 이후 가장 많은 비율을 박스 안에서 볼터치하면서 보내고 있다. 상대 골문 가까운 곳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데뷔 시즌에 7.6%에 불과했고 포체티노 감독도 이 비율을 13%까지 끌어올렸던 적이 있지만 무리뉴 감독이 역습 축구를 할 때는 8.1%에 불과했고 무엇보다 콘테 시절 무리뉴 시절에는 명백한 역습 축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10%도 되지 않았었고 수비 가담도 많이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서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와서 20% 가까이 올라가니까 콘테 감독 체제에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이렇게 터치가 적음에도 많은 골을 넣었잖아요. 올 시즌에는 정말 손흥민 선수가 30골 이상을 도전할 수가 있다. 게다가 올 시즌 넣은 6골이 모두 슈팅 맵을 보면 박스 안에서 넣은 골이라는 점 득점 패턴이 달라진 부분이고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9월 이후 홀란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다. 지금의 기세가 이어진다면 분명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라인 돌파 경합 기록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5위입니다. 그리고 높은 기록이 맨시티의 홀란, 첼시의 잭슨, 빌라의 왓킨스, 그리고 본머스의 솔랑키 전형적인 9번 공격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득점 기록뿐 아니라 스트라이커에게 요구되는 다른 기록 지표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활약들이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시즌에 지켜보면서 혹은 이전에 분석하면서 스트라이커로 뛰면 잘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왜냐? 토트넘이 케인을 팔고 비싼 이적료를 받았는데 거액의 이적료를 받았는데 재투자하지 않은 이유가 손흥민 선수를 거기에 쓰면 되고 다른 부족한 포지션을 커버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손흥민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시스템에서든지 뛸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플레이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뛰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방에서 압박 능력을 강조하는 포스테코글루의 축구에 있어서는 다른 정통파 스트라이커보다 손흥민 선수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기록을 잘 보여주는 것. 스프린트 거리입니다. 그게 압박 상황에서의 스프린트 거리인데 공격 드리블 상태에서 스프린트가 아니라 전방 압박을 할 때 스프린트를 누가 가장 오랫동안 긴 거리를 했느냐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전 포지션을 통틀어 봤을 때도 1314m의 압박 스프린트를 했어요.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뛴다라고 하는 데안 쿨루세스키도 951m에 불과했고 개겐 프레싱으로 유명한 리버풀의 미드필더 소보슬라이도 1309m로 손흥민 선수보다 짧아요. 더 대단한 건 고든이 1293m, 웨데고르가 1191m인데 손흥민 선수는 대부분의 경우에 교체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뛴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압박거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더로서 선수로서 모두 뛰어나다고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던 것이고 그는 공격수로 뛰고 있지만 팀 우선주의를 지향하면서 뛴다. 생각하면서 뛴다. 중앙 공격수로서 골 넣는 것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 전술적인 플레이를 잘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에 대해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한국 매체라서 케인이 떠나니까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산다. 우리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토트넘이 주변 선수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타적인 공격수로서 손흥민 선수를 재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케인이 떠난 효과다라는 겁니다.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도 얘기하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손흥민 선수를 홀란, 살라와 더불어 득점왕 후보 3위로 꼽고 있습니다. 홀란의 가능성이 여전히 배당률을 봤을 때는 1.25배로 가장 유력하다고 꼽히고 있지만 살라가 10배, 11배, 손흥민 선수가 12배, 15배로 큰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현재 이 선수들이 득점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기록들이 이어진다면 훨씬 더 주어진 기회보다 득점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기회까지 이렇게 계속 주어진다면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깜짝 우승 그리고 득점왕 두 번째 수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 10월 24일 화요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